everyone. 안녕하세요. 호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제가 박사 과정을 합격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석사를 지원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를 지원할 때 저는 딱 두 군데만 지원을 했어요. 그때 두 군데 지원을 한 것도 제가 그냥 정말 생각 없이 편안하게 했는데 두 군데가 합격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내심 이렇게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가니까 학교가 쉽게 합격증을 주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내심 이 박사 과정도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석사 때 이미 목표는 박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석사는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내 장학금과 생활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박사 과정이었고 석사 과정만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나중에 박사를 지원할 때 굉장히 큰 장애물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박사 과정이 있는 학교들은 석사 과정 가운데 교수님들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고 나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을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석사 과정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길게 나중에 박사할 것을 고려한 그런 학교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그곳에서의 공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따뜻한 교수님들의 지도 속에서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부족한 영어 실력을 이해해준 동료들과 친구들 덕분에 저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졸업하기 바로 직전 해에 제가 박사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때 제가 석사 때 가지고 있던 그 안일한 마음으로 그냥 탑스쿨 세 군데에만 딱 넣고 그리고 합격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월에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2월에 두 군데에서는 불합격 소식을 제게 전해주었고, 한 군데에서는 석사를 한 번 더 우리 학교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탈락의 고비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내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원 컨택을 하면 교수님들이 너 방향성 너무 좋다, 한번 지원해봐라, 이런 답장 메일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메일을 너무 내가 합격인가 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고, 그래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사인은 우리 같이 인터뷰 해보자, 내가 너를 더 알아가고 싶다, 너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종류의 메일이 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말 믿게 못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두 번째로 박사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의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그런 장애들로 인하여 제가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제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수님과 학교를 찾아봤을 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제가 또 딱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 한 군데에 지원을 하고 이 학교가 당연히 되겠거니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로 인해서 대학에서 그런 펀딩 커트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웨이트리스트에 있다가 결국에 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를 믿고 추천해준 석사 과정의 미국 교수님들이 에게 제 소식을 전해야 하니까 그것이 가장 저희가 쪽팔리기도 하고, 또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과 한국의 지인들이 저의 소식을 궁금해할 때마다 어떻게 이번에 공부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상황이 있었고, 또 제가 그때 둘째 아이도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박사 과정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하나의 사인이 필요했어요.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인과 동기부여가 있다면 내가 더 확신을 하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석사 과정 중에
같이 공부를 했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저랑 그렇게 친밀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 파이널 리서치 페이퍼를 냈던 것을 제 지도 교수님이 보여주셔서 보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시고는 너무 흥미가 생겨서 저에게 저널에 한번 이런 관련한 페이퍼를 써보는 건 어떻겠냐, 아티클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인처럼 느껴졌고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어떤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쁨은 하나의 정말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길이 과연 맞을까 하는 고민을 인문학도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바로 돈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부분일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내면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3번째 박사 과정을 다시 지원하게 될 때에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 지역에 더 이상 엄매일 필요 없이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라고 해봐야 6군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많은 학교에 막 15개, 20개씩 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많은 학교들에게 다 연락하고 컨택하고 그에 맞춘 SOP를 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솔하게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교수님 6분들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인터뷰 과정과 컨택하는 과정을 거쳐서 로열라 시카고라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 많이 울었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저를 추천해주신 교수님들께 연락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미국 교수님들이 다들 저에게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들도 저에게 3번째 추천서를 써주셨을 때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좋은 결과로 교수님들에게 연락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 여러 난관들을 거쳐 나가는 동안 제가 괴롭고 힘들어서 어느 날은 포기하고 또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에 기울이시고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들이 나에게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지금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